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2일 밤 9시 38분입니다. 긴급뉴스 두 건을 보도해 드리겠는데 이게 다 기분이 좋은 뉴스입니다. 한국의 법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첫째 뉴스입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자신이 KBS 이사에서 해임된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9월 KBS 이사에 임명된 강규형 전 이사는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2017년 12월 말에 해임이 되었습니다. 본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전체 회의를 연 뒤에 강 전 이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재빨리 이를 제거했습니다. 방통위는 당시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강 전 이사가 업무 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해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무리하게 해임시킨 이유는 강 전 이사만 사퇴한다면은 여당 추천 인사가 KBS 이사진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구조라 고대영 당시 KBS 사장을 몰아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고대영 전 사장은 KBS에서 나간 뒤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은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강규형 전 이사가 업무 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 등만으로는 임기 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사소하니까 이걸 가지고 해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중대 사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재판부는 방송자유와 독립보장이라는 방송법의 목적상 이사로서의 신분은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해임을 위해서는 직무 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근사한 판결입니다. 이게 KBS 이사가 이른바 국민의 방송이라는 공중파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분이니까 그 직무와 직결되는 무슨 비리가 있었다면 몰라도 이런 사소한 지역적인 걸 가지고 해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직책은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서 그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아주 분별력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2심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기다려 봐야 합니다만은 일단 한국의 법치가 아직은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긴급 뉴스, 이것도 내용이 괜찮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불법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이틀 전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삼성전자 측에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이 서둘러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 사유를 보면은 구속해야 할 만큼 소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검찰에 불리한 구속 기각 청구 사유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었는지 오늘은 조금 더 진전된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 사안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민간인들로 구성된 거기에 넘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이 판단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20대부터 70대까지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양쪽 의견을 듣고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는 뭐냐? 한 분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여부를 판단받아 보자 해가지고 이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2주 안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기소할 사안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다수결로 하겠죠. 이게 배심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과거에 몇 번의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대충 기소하지 마라 하면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라 하면 기소하는 식으로 이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왔습니다. 이번에 만약 기소하지 마라, 이것은 기소할 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서울중앙지검은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게 맞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는데 어떻게 수사심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불기소를 하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해괴합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이 사건의 주임 부장이 이복현 부장검사 아니냐, 국정농단 특검 때도 합류했던 검찰 내 대표적인 독종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독종이라뇨? 그럼 김정은과 맞짱 뜨겠다는 사람 정도면 몰라도 이재용 부회장을 꼭 잡아 넣어야 되겠다는 사람을 독종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독종이냐 아니면은 그냥 법률 기술자로서 사람을 잡아 넣고 죄 없는 것을 만드는데 기술자냐, 독종이란 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법치에서 이 엘리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 판사,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오로지 법률책 가지고 재판하는 것의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외국처럼 변호사를 한 사람이 검사, 판사를 하는 게 맞아요. 변호사를 하면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 서본 사람이 그 다음에 검사, 판사를 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죠.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러지 않고 소년급제라고 그래가지고 20대에 검사, 판사 되어가지고 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떠받들림을 받으면서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신의 대리인 역할을 하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오만해지기 마련이고 세상 물정에서 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이 배심원 제도입니다. 배심원 제도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다수의 판단이 대충 상식적인 판단과 가깝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이거 비슷한 게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판단이 나올지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점점 입장이 강해지는 쪽입니다. 그런데 기소하지 마라 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재판에서는 아무래도 판사가 검찰의 기소 사실을 조금 낮춰보는 식으로 신뢰를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재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양쪽이 얼마나 잘 요약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법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법률 전문가 아닌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말이죠. 이거야말로 문장력 싸움이 될 것입니다. 문장력 싸움. 검찰의 문장력이냐 아니면 변호인단의 문장력이냐 이 싸움이 될 것인데 어쨌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것은 저는 엘리트주의에 하나의 견제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 출범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분 좋은 긴급 뉴스 두 건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